예, 제과제빵 기능사 실기시험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빵 도넛, 두 번째 소세지 빵, 그 다음 세 번째 비상식 빵입니다. 먼저 빵 도넛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빵 도넛을 보게 되면은요, 재료를 처음에 계량하죠. 계량하는데 12분이 주어졌습니다. 12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분 안에 계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감독 선생이 자, 계량을 시작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이 전부 다 작업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작업대가 있으면은 여기에 재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여기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으면은 먼저 여기 물을 계량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수도가로 달려가셔 가지고 물을 계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냥 계량을 하시면 돼요. 이때 계량하는 물은 온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량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온도는 언제 맞춰서 사용하냐면은 사용하기 직전에 다시 온도를 맞추면 되니까 물은 그냥 반죽 온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계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량을 할 때 이런 쇼트닝은 어디에 계량하라 그랬죠? 될 수 있으면은 종이컵보다는 이런 좀 넓적한 접시 같은 그 일회용 접시 있죠? 그런 걸 갖고 가셔가지고 여기에 계량을 하든지 아니면 종이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만 반죽에 손실이 없어요. 재료 계량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쇼트닝이 이 종이컵에 하나 가득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몰래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건 재료 손실로 감독위원이 만약에 못 보면은 그렇겠지만은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재료 손실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계량하실 때에 재료 손실이 없게끔 계량하고 난 다음 나머지 재료들도 다시 또 반납을 하셔야지 보통 반납 안 하고 갖고 왔던 재료를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감독 선생님이 보시면은 어떤 감독 선생님들은 뭐 요런 건 재료 손실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 전체 재료 계량에 있어서 0점이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료를 이제 계량을 했죠. 계량을 하면은 그 다음 믹싱을 합니다. 자, 믹싱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 믹싱기의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 감독위원이라던가 그 옆에 이제 관리원이 있어요. 물어보시면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믹싱기에다가 반죽을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빵인데도 불구하고 이 휘퍼 있죠? 휘퍼로 반죽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반죽하다 옆 사람이 이제 훅으로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이제 그때 훅으로도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믹싱기에 놓고서는 믹싱을 하죠. 자, 믹싱을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하죠? 여기 보면 이제 방역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 단계 초기까지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적으로 최종 단계가 예를 든다면요, 100%라고 한다면은 뭐, 95%요 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그 잘, 초보자들은 잘 그 최종 단계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최종 단계 초기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최종 단계까지 이렇게 반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최종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글루텐이 잘 형성된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최종 단계까지 해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스트죠. 이게 생이스트인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그 물에다가 녹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제 물에 녹이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체크되는 이 부분, 자, 요거 가루죠. 요거죠. 가루. 요것도 가루죠. 여기에서 보면 이 바닐라 향도 이제 분말이 되겠네요. 넘미그까지 가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반드시 채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굳이 채질을 않고 그냥 하셔도 그냥 그
하셔도 무관합니다. 요걸로 이제 뭐 점수에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체질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러나 체질 안 하시고 바로 하셔도 된다. 단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탈지 분유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볼에다가 이렇게 넣죠. 볼에다 넣고 한쪽 귀퉁이에다 이렇게 몰아놔야 돼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걱이나 휘포로 이렇게 휘포가 아니죠. 훅으로 이렇게 섞어 준다던가 고루 빨리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고 간혹 가다가 여기에 이제 탈지 분유가 있는 상태에서 물까지 같이 넣어요. 그리고 빨리 돌리면 모르는데 물까지 넣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없다 보니까 기계에 거는 시간, 훅 찾은 시간, 뭐 이런 시간 다 더해가지고서는 이게 여기 덩어리 져버립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을 반죽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지 분유의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는 게 있어요. 반죽이 끝났는데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탈지 분유는 밀가루하고 충분히 잘 섞일 수 있도록 다 섞인 다음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없죠. 이제 믹싱을 했습니다. 믹싱을 하고 1차 발효하겠죠. 자, 1차 발효할 때 또 걱정이 됩니다. 얼만큼 식혀야 되나?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이 1차 발효의 완료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봅니다. 서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그저 한 35에서 40분만 하세요. 그냥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발효에서 아주 조금의 그런 그 점수를 잃더라도 여러분이 그 발효를 이제 완전히 시험장에서도 완전히 하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동영상 실기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예를 들은다면요 100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만든 동영상 실기 동영상이 100점이라 하면 여러분은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점까지 되려면은 좀 3, 4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지 이제 100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1차 발효 당연히 50에서 60분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죠. 이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위원도 그렇고 감안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35에서 40분만 시키세요. 여러분 요거 시켜서 이제 성형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50분 시킬 수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왜? 10사람이 시험 본다고 그러면은 9사람이 다 분할하고 있는데 끝까지 나는 발효 시간을 정확히 시킬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중간만 가세요. 중간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발효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5에서 한 40분만 식힌 다음에 바로 분할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빵도 자 분할할 때 한번 볼게요. 분할을 하면은 반죽을 이제 이렇게 갖고 왔죠. 그러면은 발효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작업대에다 놓고 자꾸 이걸 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치대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요 그대로 그냥 발효됐던 반죽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 놓고 밀가루 살짝 뿌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잘라 가지고 분할을 하셔야 돼요. 잘라서 아셨죠? 그 열심히 발효시킨 거 여기에서 그 반죽에 손상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막 주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는 사람 꼭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분할할 때 한번 볼게요. 분할을 합니다. 반죽을 넣고 분할을 하는데 자, 이 분할을 할 때에 이 반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부터 이제 스크리퍼로 이만큼 끊죠. 그 다음 여기부터 이렇게 됐으면은 또 요거 갖고 잘라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요 그램 수가 몇 g으로 되어 있나요? 46g 되어 있죠. 46g으로 되어 있다면은 46g이 처음에는 모르겠죠. 저울에 달아보면은 46g을 모를 겁니다. 그러면 46g 정도가 하나를 달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46g이 어느 정도인지 그 눈으로 그 부피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정도 스크리프로 끊어서 반죽을 올리시면은 거의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딱 끊었는데 이게 45g이 눈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럼 올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눈으로 봐서 거의 한 46g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서 반죽을 올리세요. 이럴 때 좀
빠르게 하세요. 빠르게 분할 시간도 이제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분할 시간 안에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 분할을 해 놓고 그 다음 둥글리기 하시면 됩니다. 하나 분할하고 하나 둥글리기 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를 분할을 해 놓고 둥글리기 하는 사이에 이 부피라든가 이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이 저울에 올릴 때 그 감이 떨어지니까 항상 딱 그 분할을 계속 하세요. 요만큼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요만큼이 46g이었지.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무게가 나와요. 이렇게 가서 분할해서 쭉 놓고 한꺼번에 또 둥글리기를 합니다. 둥글리기 쭉 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수검자들 100%가 이 비닐을 사용하는데, 배우실 때 이제 그렇게 배우신 분도 이제 있고, 배우실 때 그렇게 안 배운 사람도 또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런 비닐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반죽에다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 반죽에 비닐을 덮어 놓고 그 다음 이거를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할 때 하나 분할을 해서 여기에다가 비닐을 둘추고 여기에다 넣고 또 비닐을 씌워요. 그 다음 또 하나 분할해서 둥글리게 하고 하나 비닐을 둘추고 또 여기에다가 반죽을 넣고 또 비닐을 씌워요. 그럼 이거 지금 이 비닐을 한 손으로 들쳤다가 다시 씌웠다가 이 시간이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거 비닐 씌워 놓는 겁니까? 이거 반죽이 마르지 말라고 비닐을 씌우는 거죠. 이거 반죽 조금 마르면은 차라리 더 나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 동안 여기 있는 이 수분 된 반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죽이 마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살짝 말랐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 마르면 손에 끈적거림도 덜해서 훨씬 더 둥글리게 하기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이 비닐은 제발 좀 사용하지 마시고 다 분할을 해 놓은 다음 중간 발효할 때 그때 비닐 덮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비닐을 잘 덮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가 이제 중간 발효는 충분히 하세요. 중간 발효는 충분히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거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중간 발효 얼마예요? 15분 하죠. 15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분할하는 사이에 15분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 처음에 분할한 건 벌써 이 15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딱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 4분 후에 딱 봐서 바로 여기부터 또 성형 들어가면 됩니다. 15분 동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 발효를. 여기에서 또 차곡차곡 순서대로 성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빵 도우넛이죠. 빵 도우넛 성형을 하는 거 크게 문제 없고요. 요거는 이제 주의할 점이 뭐죠? 요거는 2차 발효합니다. 2차 발효를 해서 2차 발효실은 여러분이 건들지 않아요. 전부 다 2차 발효실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이 문을 열고 닫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발효실의 온도가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꺼내서 놓고 이제 2차 발효하는 시간에 이제 기름을 올리겠죠. 기름을 올려서 온도를 맞춰서 놓고 꺼내 놓고 2차 발효 후에 꺼내 놓고서는 약간 작업대에서 건발효를 좀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표면에 꽈배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표면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됩니다. 수분이 있게 되면은 튀기게 되면 여기 수포가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발효 나와갖고 한 5분 정도는 밖에 있어도 좋아요. 이렇게 건발효를 시켜서 수분이 없게끔 한 다음, 그래야지 건발효가 된 상태여야만이 손으로 집었을 때도 손에 달라붙지 않겠죠. 이걸 옮길 때 손으로 들어서 기름에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주의를 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텐볼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튀기기 때문에 처음에 온도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170 한 5도씨 정도, 180도씨에서 튀기는데 한 요 정도에서 잡아서 넣어 놓고 불이 약하다 그러면 빨리 불을 좀 세게 해 가지고
하다가 또 셀 것 같다 하면 불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요거 색깔을 갈색이 나게끔 잘 튀기셔야 됩니다. 요거는 도넛을 그럼 튀고 한 번 뒤집느냐 두 번 뒤집느냐, 두 번 뒤집어도 돼요. 단지 넣고 넣을 때 이 윗면 이렇게 철판에 이렇게 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 윗면인데 윗면이 먼저 기름에 닿도록 해서 여기 이 모양이 좀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튀겨지면은 한 번만 뒤집어도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나스가 나왔을 때 이 화이트 라인이 생기게 살아있죠. 그리고 설탕은 안 바릅니다. 여러분들 요거 굽는 것보다 여러분이 튀기는 거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데 요거는 주의해서 튀겨주시면 문제없이 빵 도넛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세지 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빵은요 재료 계량 시간 10분이고요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오. 여러분들 자, 스트레이트 제조하면 되죠. 자, 문제 없습니다. 넣고 이제 반죽을 해요. 언제요? 클린업 단계에서. 자, 요거 체질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클린업 단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 클린업 단계가 언제냐? 요거는 여러분들 언제죠?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범위가 좀 있으니까 반죽이 이게 한 덩어리가 될 때 그때 넣으시면 돼요. 유지를 넣고서는 최종 단계, 이것도 한 초기까지 하는데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주의할 게 반죽 온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반죽 온도가 27도씨가 나오시오 했습니다. 자, 반죽 온도가 27도씨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딱 요거 나와야 되냐?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26에서 28까지만 나오면 돼요. 그럼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죠? 물 온도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물 온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름에는 그 시험장에 에어컨 틀어놔서 웬만하면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시고는 그날의 실온을 생각하셔 가지고 계량 반죽하세요. 자, 시작하세요 하면은 다시 물을 계량을 해요. 그럴 때 뭐 얼음을 있으면 얼음 달라고 해서 얼음 하나를 여기 넣어서 같이 물하고 계량해 갖고 믹싱을 하다 보면 이 얼음이 들어가서 믹싱을 하면서 계속 얼음이 깨지면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반죽 온도가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아주 더울 때는 말이죠. 그렇게 맞춰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물 온도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을 넣어 놓고서는 이 물이 시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다가 얼음 한 조각을 넣어서, 얼음이 꽤 크기 때문에 한 조각만 넣어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 넣어서 그 물하고 같이 무게를 달아서 그냥 넣으시면 된다. 반대로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실내 온도 뭐 플러스 설탕 온도 뭐 쭉 이렇게 해야겠죠? 마찰 계수까지 해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그날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오늘 좀 춥네 이렇게 하면은 그 물 온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자, 또 하나, 이 온도가 이제 반죽을 막 하다 보니까 온도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이걸 온도계를 반죽 믹싱기를 끄고 여기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 놓고 몇 도가 되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좀 한신스러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 반죽 온도가 27도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죽 도중에 꼽아 봤어요. 24도씨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27도씨 나와야 됐는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 받칩니다.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이 스텐볼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서 여기에다 물을 받쳐서 돌린다고 해도 이 안에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는 올라가겠지만 이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물 온도로 맞추고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7도씨 돼야 된다고 했는데 온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름철인데 그냥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30도씨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얼음을 갖다가 여기 받치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밑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얼음은 물 온도 맞추는 데만 사용하고 밑에 볼에 받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해놨어요. 오죽 했으면. 왜냐면 사람들이 다 갖다가 그렇게 그 해서 그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음이 모자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그런 그 생각까지 있었으면 처음부터 아예 물 온도를 생각을 해서 물 온도를 생각을 해서 얼음을 넣든가 그랬어야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자, 믹싱을 했어요. 믹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죽 온도는 언제 재느냐? 반죽을 꺼내세요. 꺼내서 이 볼에다가 담아요. 담아 놓고 여러분들이 온도계 갖고 왔으면 꽂아 놓고 감독 선생님을 부르면 될 거고 감독 선생님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감독 선생님 오셔 갖고 딱 꽂아서 온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 비닐 덮어서 발효실에 넣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반죽 온도가 여러분들 27도씨가 나와야 되는데 한 25도씨 나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60도만 맞으면 되니까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다음 작업 시작하면 됩니다. 아셨죠? 믹싱이 이제 끝났겠죠. 믹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분할을 해요. 소세지 빵 분할을 하고 자 분할을 하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분할이 끝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벌써 여러분이 벌써 한 15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분할하고 나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잠시 비닐을 덮어 놓고 5분 후에 다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예비 성형이 있죠. 예, 길게 만들어야 되니까 소세지 넣기 위해서 그걸 다시 또 이걸 길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길게 만들 때에 여러분이 그 지금 여기 개수가 12개 제조하고 이랬죠. 12개 제조하고 그러면은 12개를 다 밀어 놓으세요. 그냥 12개를 다 밀어 놓고 이렇게 순서대로 밀어 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 소시지를 또 성형을 해요. 또 순서대로 소시지를 쫙 성형을 하고요. 그 다음 가위질을 한 번에 하세요. 쭉 다 성형해 놓은 다음 그 다음 가위질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 만들어 놓고 가위질하고 하나 만들어 놓고 가위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 떨어져서 못합니다. 할 때 쭉 이런 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2차 발효 많이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거 2차 발효 이제 성형해서 2차 발효 하는데 2차 발효 많이 안 해도 이게 오븐에서 좀 많이 부풀어요.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에 토핑물 올리고 또 여기에 케첩 짜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밖에서도 계속 2차 발효가 진행이 되니까 딱 봐가지고 적당한 시점에 여러분들 꺼내서 2차 발효 많이 시키지 않는다. 꺼내서 케찹은 다 짜야 됩니다. 주어진 케찹 다 짜세요. 그리고 케찹 짤 때 여기 구멍 너무 크게 작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굵기로다가 위에 보기 좋게 짤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소세지는 뭐 삶아서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빵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빵 색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내세요. 조금 더 태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소시지빵 됐고요. 자, 식빵이 나왔습니다. 비상식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상식빵이라서 2시간 40분 얼마 안 걸리죠.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거 좀 중요해야 됩니다. 반죽 온도 30도씨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죽 온도 30도씨를 맞추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보고 여러분이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한다던가 여름에는 그냥 수돗물로 그냥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반죽 온도 꼭 맞추시기 바라고 채는 안 치셔도 될 것 같고 이스트도 꼭 반드시 녹이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분할을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서는, 요거는, 그러면은 반죽을 더 하는 거죠. 20에서 25%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최종 단계에서 그냥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믹싱을 할 때 1단에서 사용하다가 유지 넣고 이제 2단 사용하죠. 2단으로 사용하다가 그냥 쭉 2단으로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뭐 3단을 2, 3분 3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반죽을 하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죠. 해서 놓고 끝날 때에는 2단에서 이제 끝날 수 있으면 반죽이 좋아요.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그저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 최종 단계에서 한 1분 뭐 한 30초,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더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한 여기 이제 그 100한 그죠? 100한 20%요 정도 반죽을 하게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 놓으시고, 그럼 발효를 어떻게 하느냐? 15에서 30분만 하라 그랬죠? 1차 발효를.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2차 발효? 여러분 여기까지 시켜주면 되죠. 최대 시간 딱 보고 있다가 발효가 되든 안 되든, 이건 발효가 됐다 안 됐다 그거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는 어차피 발효가 안 된 걸로 하기 때문에 30분 있다가 꺼내 갖고 바로 분할을 해요. 충분합니다. 이 시간 충분해요. 30분 있다가 분할을 하죠. 자, 분할을 해 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죠? 중간 발효하겠죠. 그죠? 중간 발효 하고요. 자, 이거 분할을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겨울이라고 하면 작업대는 전부 다 여기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여름엔 상관없는데 이 가을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추워지는 데 있죠. 겨울 당연하고요. 뭐 초봄 이 정도 되면은 이 굉장히 스테인리스 찹니다. 이럴 땐 반드시 분할을 할 때에 그 시험장 가면 다 나무판 있습니다. 나무판에 해야 되고, 중간 발효 역시 나무판에 해야 돼요. 중간 발효 나무판에, 여름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무판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 발효는 때에 따라서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발효실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발효실에 이 나무판이 들어가는 발효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딱 보고 여러분들이 그 냉각판 주어집니다. 아니면 냉각판 주어지면 냉각판에 비닐 깔고 거기에다가 분할을 해서 놓고 발효실에서 발효를 해 중간 발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온이 왜냐면 춥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보일러 빵빵 떼 갖고서는 그 실습실이 그 시험장이 덥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봐갖고 판단해서 이 중간 발효는 발효실에서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밀 때, 자, 밀대로 성형하겠죠. 성형할 때 밀대로 세게 밀지 마세요. 가볍게 밀어서 가스 빼기 하고, 마를 때도 세게 말지 마세요. 적당한 힘을 주어서 말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세게 마르면 나중에 다 위에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발효를 성형한 다음에 이거는 펜리하고 2차 발효를 하겠죠. 2차 발효 시점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되죠? 다른 거는 식빵이 팬 위에서 1cm가 올라왔을 때로 보지만, 이거는 1cm가 밑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이스트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스트. 반죽 온도도 높아요. 그래서 이게 오븐에서 오븐 스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1cm 안 올라왔을 때 발효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식빵하고 틀린 거죠. 비상. 왜요? 이스트가 많이 들어갔고 반죽 온도도 높기 때문에 결국은 오븐에 들어가서도 많이 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식빵 여기에서 1cm 올라왔을 때 보지만, 이건 1cm 밑에 있을 때 2차 발효 완료 시점으로 보고 오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븐에 넣고 이제 온도 굽기 하는데, 윗불 180도씨 밑에 180도씨로 이렇게 놓고 굽죠. 밑에가 190 될 수도 있어요. 딱 상황 봐서 좀 약한 것 같은데 보면 190 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워줘요. 철판 이런 거 철판에 넣지 않아요. 이거는 식빵을 철판에 담아서 굽는 사람 있는데 그건 밑색깔 안 납니다. 이거는 그냥 식빵 팬을 그대로 오븐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오븐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이 간격을 유지해서 넣었다면 굳이 돌릴 필요 없어요. 중간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봐서 색깔이 여기가 뭐 여기가 좀 틀려요. 진하게 나고 뭐 약하게 났다면 식빵을 나중에 20분 후에 이렇게 위치를 서로 이거하고 이거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바꿔야겠죠. 바꾸면서 요거 돌려주고 그러면 훨씬 더 골고루 열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구워주면 되는데 윗불이 세지 않도록 윗불이 얼만큼요? 윗불이 한 60% 여러분 생각에 60% 정도 났다면은 윗불은 절대 약하게 놔야 됩니다. 170 정도로 줄여준다든가 해갖고 윗불이 세지 않도록 하고 대신 밑에 불은 좀 더 진하게 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밑에 색은 더 진해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구워질 수 있도록 찌그러지지 않도록 최소한 여러분 25분 이상은 구워야 됩니다. 30분 봐갖고 많게는 어떻게 봐서 약하다 하면은 심하면 35분까지라도 구워서 밑에 색이 완전히 잘 나야만이 꺼냈을 때 찌그러지지 않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거 봤을 때 계속 이거를 그 초보자들이 식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꺼내봐요. 그래서 이걸 20분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20분에 꺼내보면 안 되는데 최소한 꺼내보려면은 25분에 지나서야만 이걸 꺼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꺼내보지 않고도 옆에만 봐도 이제 그 경력자들은 색깔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꺼내 봅니다. 그래서 색이 안 났다 싶어서 다시 넣는데 이 다시 넣으면은 이거 100%가 찌그러들거든요. 찬공기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100%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요. 25분 이제 꺼내 봤어요. 색이 약해요. 약하면은 아주 약하면 다시 넣어야겠지만은 그 벌써 이제 그러면 이제 망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쓸만하게 약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꺼내 놔야 돼요. 꺼내 놓고 나머지 3개는 좀 더 뭐 구워준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다시 넣게 되면 식빵을 한번 꺼냈다 다시 넣으면 찌그러진다는 거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다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